다음 주는 그야말로 이벤트 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이틀 연속 순유입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이틀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순유입 규모는 미미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21일 공개입니다.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가 21일 새벽에 공개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전자결제주 강세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모바일 결제 시장에 진출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3수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작년 10월에 코스피 200 사용권을 놓고 MSCI와 거래소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걸림돌 하나가 크게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물론 이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최현기 연구원께서는 그 MSCI 편입 여부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국내 증시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고요. 또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그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견이 분분될 수도 있다,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국내 증시가 이제 신흥국 증시가 아닌 선진국 증시로 이제 편입이 될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그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약 한 3조 달러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약 한 10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 이상의 규모가 외국인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MSCI 지수 편입 여부가 상당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2011년에 그 MSCI 지수 그 편입이 그 제한이 되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바로 이제 그 역외 외환 시장에서의 그런 원화 거래 부재로 인한 어떤 외환 시장의 자유화가 되지 못한 점, 그리고 또 하나 펀드 간 자유로운 주식 이체가 좀 어렵다는 점 등이 과거 이제 1년 동안에 좀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좀 MSCI 지수 편입은 이번에도 좀 약간 안 될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하겠고요. 반면에 이제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MSCI 지수 편입이 된다면 일단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올해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2008년에 우리가 이제 그 스톡 익스체인지 FTSE 그 선진지수 편입 당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2008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 증시와 이제 그 MSCI 지수 편입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대만 증시가 또 편입이 될 경우에는 신흥국 시장 내 한국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신규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5조 원에서 7조 원 정도로 신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한국은 편입이 안 되고 대만 편입되는 게 수급상으로 보면 더 도움이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증시가 다 안 될 경우에는 일단 그 MSCI 지수 편입 효과는 좀 없어질 거고요. 우리나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대만 증시가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코스피 200 사용권제 이외에도 환전 문제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 문제 이런 문제가 좀 걸림돌인데 일단 시장이 지금 워낙 모멘텀이 없으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편입의 단기적인 효과 이런 부분은 좀 과도한 기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게임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결제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바일 게임주에 이어서 이제 모바일 결제주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전자결제주. 이학영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모바일 게임주가 뭐 지금 요새도 뭐 살아있고요. 그 며칠 전부터는 그 시리라고 해서요. 음성인식 기술이죠. iOS에서 애플에서 새로운 버전에서 한글, 시리 쪽에서 한글을 이제 인식하는 것들을 개발하면서 허용하면서 그런 관련이 놀랐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우리 지금 테마로 형성되는 건 약간은 뭐 어이가 없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미국에서 애플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그런 그 시리라든가요. 우리나라 삼성에는 S보이스 모두 검색 엔진 자체가요. 전부 다 미국의 같은 회사가 해서 쓰는 것이고요. 개발업체, 솔루션 제공업체도 둘 다 미국 회사들입니다. 미국이나 그 애플이나 삼성전자 모두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해서 음성인식으로 해가 분류되는 것이라면요. 제가 알기에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전자결제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에 구글 월렛이라는 것을 하면서요. SKCNC가 거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좀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에서 물론 이제 작년에 발표했고요. 그 전자결제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얘기했고요. 올 하반기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엔 삼성 뭐 전자, 삼성카드, 삼성 SDS 이런 등등이 모여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것이 많이 나올 텐데 이때까지 알려진 거로는 우리나라 그 어느 업체랑도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과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랑은요 상당히 많이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이 모바일 결제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모바일 결제 시장이 분명 확대될 건 틀림없는데 실제로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스페인 국채금리 7% 돌파입니다. 등급 강등 3단계가 무디스에서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 강등했는데 국채 10년물 금리가 바로 7%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도 구제금융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금융시장은 상당히 그 대형 악재로 보여지는데 의외로 좀 차분한데요. 최현기 연구원께서는 글쎄 이런 상황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그 최근에 이제 그 스페인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7%대를 상회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그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아니면 은행권 신용등급을 강등한 그런 여파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채금리 7%가 주는 의미는 이제 과거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국가들이 그런 7%대라는 고금리를 견뎌내지 못해서 구제금융을 신청한 어떤 임계치고요. 더군다나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또 높은 실업률 등 펀더멘털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이 신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자금으로는 스페인을 구해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회의감이 상당 부분 그 시장의 우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아직까지 그 유로존 선도 국가인 독일에서는 전면적인 지원을 좀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어떤 무조건적인 아닌 어떤 조건, 그러니까 긴축을 병행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그 스페인 관련 불확실성은 좀 완화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그리스 총선 이후에 이제 월말쯤 되면 이제 EU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때 뭐 ESM 뭐 조기 시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EFSF의 규모 확충, 그에 따른 어떤 은행 자본 확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구체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스페인 위기가 과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코스피 지수가 다시 뭐 하단을 깨고 내려갈 만큼의 어떤 충격으로 전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은 이번 주말에 있을 그리스 총선 이후에는 스페인 관련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뭐 스페인 국채금리 7%대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뭐 시장이 거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미국은 또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간 고용지표 뭐 나쁘게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니까 오히려 연준에서 경기 부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일면서 다우지수가 1%대 상승을 했는데요. 이학년 의원께서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똑같은 요인이 정말 어느 날은 호재로 반영되고요. 어떤 날은 바로 다음 날은 악재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정말 재미나는 표현이 어저께도 말씀드렸나 하는데요.
그 시장에서 요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좁은 구간에서의 어떤 변동성에서 국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이후에 크게 움직일 자리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늘 뭐 그 FRB에 대한 그런 기대감뿐만 아니죠. 유럽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영국에서 영란은행도 결정적인 어떤 그 유동성 공급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만에 그 그리스의 총선과 전후해서 종합 뱅크런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뉴스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다만 오늘 좀 의외인 것은요. 미국 장이 다 마감하고 오밤중에 나온 새로운 뉴스들 지금 나오는 것들을 훑어보면 그런 뉴스에 대해서 신빙성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은행들이 잘 연합해서 이런 분위기를 잘 한 번에 잘 해소할 수에 대한 의문점이 더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금요일장에서 또다시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여전히 정말 아무도 모르고요. 오리무중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마이너스 나고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또 의외로 늘어나면서요.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시장이 바라는 뭔가 좀 양쪽 완화 쪽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해석 분명히 있지만은요.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그런 똑같은 뉴스를 양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차이일 뿐이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본질적인 변화 가능성 에 대해서는 여전히 즉 다시 말씀드려서 양쪽 완화에 대한 언급이 정말 구체적인 나올 것이냐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7대3 정도는 회의적인 시각이 아직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글로벌 정책 공조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또 뭐 유럽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데 동시에 같은 액션을 취한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실제로 액션으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기대감 조금 더 냉철하게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이벤트 주간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일요일부터 뭐 굵직굵직한 이벤트, 뭐 그리스 총선이라든지 연준회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워낙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주말이고 다음 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보는데 최현기 연구원께서 이런 이벤트들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뭐 당장에 있을 그 주말에 예정된 그리스 총선과 같은 경우는 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어제 그리스 증시가 뭐 잘 나타내 주었죠. 뭐 신민당이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신민당과 사회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10%대 급등세로 마감을 했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신민당과 사회당의 연정 구성이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또 다른 3차, 4차로 총선이 연기되는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겠는데요. 우선은 최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신민당이 좀 정당을 좀 이렇게 구성하면서 연정 구성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간에 이제 그리스 총선을 앞둔 어떤 경계 심리는 다소 좀 누그러질 수 있다. 더군다나 그리스 총선 이후에 방금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시피 국제공조 주요 중앙은행들의 국제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좀 측면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고요. 미 FOMC 같은 경우는 당장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근에 어떤 고용 지표가 불안하고 뭐 주택 시장이 여전히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일단 뭐 과연 지금 당장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해야 될 만큼 미국 경기가 나쁘냐라는 의문이 지금 아직 시장에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심어주면서 시장의 안정감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달에는 어떤 추후에 미국 경기라든가 유로존 재정 위기 동향이 안 좋아질 경우에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낼 것이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고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다음 주 이벤트가 좀 무난하게 소화가 된다면 뭐 국내 증시에도 좀 비교적 좀 하방 경직성이 생기면서 좀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새로운 모멘텀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리스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신민당이 뭐 일당이 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그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희망 섞인 바람이지만 일단 뭐 그 긍정적으로 시나리오가 좀 전개되기가 좀 고대로 좀 해보고요. 연준회의도 마찬가지로 뭐 시장이 원하는 게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뭐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뭐 위로든 아래든 방향성이 상당히 그 변동성이 커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위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근데 다만 오늘 흐름 보면은 좀 불안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 낙폭이 좀 큰데 삼성전자 자동차 주식 최근 들어서 영 맥을 못 춥니다.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했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가 다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전략까지 이학영 의원께서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그 큰 틀에서 보면은요, 그 말씀하셨지만 그리스의 총선이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는 그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반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왜냐하면 그리스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서요. 선거 2주일 전에 여론조사 공부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추측성이 난무하고요. 미국의 정치의 분석가들의 어떤 주장을 좀 살펴보면은요, 누가 이기더라도요, 그 정부 자체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 불안은 누가 이기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는 잠잠해지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대하는 것은 역시 FOMC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요.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시장은 말씀하셨다시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국 투자 전략가도 이구동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변동성이 커질 텐데요. 저는 어느 한쪽에 무게감을 실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급등이나 급락이나 미국 시장부터 이렇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주가가 올라가면 외국인이 사서 올라갈 것이고요. 떨어지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시 거침없이 나올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경우 한번 생각해보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요, 외국인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익 모멘텀도 좀 확실해야 되고요. 분명한 주가가 저평가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그룹과 삼성전자와 비롯한 그런 주변의 그런 주식들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 모멘텀도 좋고 주가도 싼 것은 그 두 가지 부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요. 주가 하락은 그나마 그런 주식들이 덜 팔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다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도 빠지고요. 테마성 주식은 정말 거침없이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몸을 좀 잘 좀 다잡아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 주식 보실 필요 없어 보이고요. 정말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서 종목군을 미리미리 찍어두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경기방어주나 테마주가 이런 것이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는 시기에 오더라도 그런 주식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틈새 종목군은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어느 정도요. 모태신라, 뭐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위아, 뭐 NC소프트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도 조금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주식을 중심으로 갖다 놓고 대응하셔야지 정말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이 뭐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뭐 변동성이 뭐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뭐 예상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뭐 이벤트, 뭐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뭐 이벤트의 결과가 좀 나타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뭐 틈새 종목이나 뭐 경기 방어주 이런 쪽보다는 이익 모멘텀 있는 대형주 그쪽으로 접근해야지 그나마 하락장에서도 좀 방어가 된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